제2창당위원회 제6차 최고운영회의를 시작합니다. 제2창당위원회는 지난주부터 그 정치혁신 의제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좀 이따가 천정배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실 것 같습니다만은 이달 중으로 중요한 그 기초적인 틀을 마련하고 국민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 있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회 연설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이 선거제도 개혁은 개헌과 함께 혹은 또 개헌에 우선해서 추진해야 될 과제인 것이 분명합니다.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이 선거제도는 국민 주권을 왜곡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선거제도를 우리가 개혁해내는 일은 우리의 주권을 제대로 찾는 일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국민 주권 회복 운동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환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승자 독식 이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일은 국민의당 제2창당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깃발이고 또 국민의당의 창당 정신과 정체성을 가장 잘 표현하는 그런 정책 과제이기도 합니다. 열심히 거당적인 운동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의 지지를 받는 그런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방금 김태일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제 우리 제2창당위원회는 이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에 가장 앞장서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27일에는 국정감사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개헌 및 선거제도 개혁 국민운동 본부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그 자리에 다른 정당의 원내대표들 또 시민사회에서 같은 운동을 하고 계시는 대표적인 인사들이 함께 하셔서 아주 의미 있는 발대식이었습니다. 게다가 그저께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회 시정연설에서 개헌과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여야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선거제도, 이 말씀이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라는 말을 풀어쓴 거라고 봅니다. 매우 의미 있는 진전입니다. 최근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원내대표도 선거제 개편에 대해서 한 걸음 진전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역시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동안 국민의당이 외쳐온 선거제 개혁과 분권형 개헌 주장에 국민 다수도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의장실 여론조사였던가요? 국회 여론조사가 일반 국민의 62%, 전문가의 73%가 민심 그대로 선거제에 찬성하고 있다고 보도됐습니다. 이렇게 국민의 지지와 여망이 확인된 만큼 여야는 치열하게 토론하고 협상하고 또 무엇보다도 국민운동 차원으로 우리가 여론을 모아서 조속히 바로 개헌과 선거제 개혁을 이뤄내야 합니다. 인민은 자신이 자유롭다고 믿는다. 그러나 그것은 심각한 착각이다. 그들은 선거 기간 동안만 자유로울 뿐이다. 선거가 끝나면 그들은 다시 노예가 된다. 250여 년 전에 루소가 한 유명한 말입니다. 사실 오늘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대의제의 근본적인 한계를 바로잡지 않는 한 앞으로 250년 뒤에도 이런 상황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선거가 끝나면 민심을 거스르는 정치, 민심이 아니라 정치인 뜻대로 하는 정치, 거대 기득권 정당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대립하고 갈등하는 정치, 이제는 반드시 극복하고 청산해야 합니다. 국민 주권을 강화하는 개헌, 민심 그대로 선거제 개혁으로 대의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앞날을 결정지을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 한두 달이 매우 중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분권형 개헌과 선거제 개혁에 더욱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의당과 제2창당위원회가 앞장서서 당리 당략을 초월한 정치개혁을 국민운동을 통해서 꼭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보충 말씀드리자면 이달 중으로 이제 그 국민운동을 위한 다른 정치 세력과 또 시민사회의 연대의 틀, 네트워크를 형성을 하고 또 우리 당이 실현하고자 하는 이 선거제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 당론 결정을 아마 당내 논의를 통해서 좀 다듬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관한 한 우리는 악마와도 손잡자라고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견해이기도 하고 또 우리 당의 입장이기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정치적 연대와 협력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여겨야 될 과제는 바로 이 승자 독식 정치 제도를 개혁하는 일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첨언해서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주 우리 준비위원회에서는 선거기획단 규정 제정안을 의결했고 또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 관련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선거 후보자 경선 방식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광역단체장 그리고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기초의원 경선은 분리해서 경선 방식을 정하기로 했고 경선 방식은 완전 국민 경선, 그리고 국민 참여 경선, 전당원 투표, 여론조사 중에서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번 지방선거 경선에 참여할 후보자 자격을 심사할 때 특히 당원 배가 운동 측정 지표를 통해서 당원 모집에 얼마나 기여해 왔는지를 비중 있게 볼 것이고 당원 모집 외에도 당연에서 실시하는 교육과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당을 지켜오신 분들에게 인센티브를 드리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외부에서 좋은 후보자를 모셔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당을 위해서 묵묵하게 헌신해온 후보자를 키우는 것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부적격 기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적격한 후보자를 걸러내기 위해서 당규 제13호 공직후보자 추천 규정에 명시되어 있듯이 부정부패로 인해서 금고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당연히 배제할 것이고 범죄로 기소되어 당원권이 정지된 자는 소명서를 제출받아 엄격하게 심의해서 부적격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까지 정도해서 준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할 그런 계획이고 이제 지방선거 기획단 발족을 위한 당원 당규 제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거의 다 마무리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세세한 몇 가지 정도만 남았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한 차례 정도 회의를 마치고 준비위원회를 활동을 마칠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가 끝나고 이제 예산과 입법국회에 막이 올랐습니다. SOC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국토부가 내년 예산을 18조 7천억으로 편성해서 기재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는 또 여기서 1조를 깎아서 삭감해서 17조 7천억으로 확정해서 지금 국회에 제출한 겁니다. 해당 상임위에서 편성된 안을 존중해야 될 기재부가 또 이렇게 1조 원이나 삭감을 당한 것은 잘못됐다 생각하고 제가 지난 3년 동안 예산을 봤더니 2015년 예산하고 2018년도 내년 예산하고 비교해 보니까 전체 예산은 53조가 늘었습니다. 늘고 거기에서 복지 예산이 30조가 늘었습니다. 반면에 SOC 예산은 7조가 삭감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예산 53조가 늘어난 것에 비하면 SOC 예산이 7조 삭감됐다고 하면 엄청나게 SOC 예산이 삭감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SOC 예산이 삭감되면 당연히 불이익을 받는 부분은 가장 낙후된 지역이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고, 거기에 호남이 중심에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것은 잘못됐다 지적을 하고요. SOC 예산이 1조가 줄어들게 되면 고용이 14,000명씩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겠다고 해놓고 이렇게 7조 원이 줄어들게 되면 거의 10만 명의 일자리가 줄어들게 된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은 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의 반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SOC 예산이 급격히 축소가 되면 경제 활성화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노후된 인프라 시설로 인해서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국민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즉 현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서도 SOC 투자는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드리기 전에 김태균 위원장님께도 저희 정당 혁신회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치혁신위원회만 칭찬해 주시지 말고 저희도 격려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승호 간사님이 정말 고생 많으시고, 또 임주희 국장님, 정은선 차장님 모두 다 열심히들 해주십니다. 저 주승용 위원장님께서는 선거기획단은 한 번만 더 한다고 그러는데, 저희 정당혁신위원회는 국민의당이 있는 한 영원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뭐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고 계속 할 겁니다. 이거는 대표님께서 허락만 해주신다면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당은 정말 과감한 혁신을 통해서 합리적인 진보와 개혁적인 보수를 아우르는 정말 국민의 당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해온 사생 결단식 적대 정치에서 벗어나서 의회 정치를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고 국민들께서 만들어주신 3당제를 완전히 정착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정당 혁신위에서는 각 의원님들 간 치열하게 토론하고 논쟁하면서 정당 혁신을 위한 걸작을 만들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당의 혁신을 위한 걸작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또한 당원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국민의당을 위해서 더욱더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한 강력한 좋은 고견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가르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국민의당이 그 이름 그대로 국민들께 더욱 사랑받고 신뢰받는 정당이 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저희 정당 혁신위원회에서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대한민국 정치 시스템의 가장 큰 핵심적인 문제는 제왕적 대통령제와 기득권화된 거대 양당 체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이 소외되고 국민이 실종되고 거기에 무소불위의 권력과 기득권이 판치는 이 한국 정치 시스템을 하루빨리 바꾸는 것이 정치 혁신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크게 봐서는 권력 구조의 분권형 개헌, 그리고 국회가 다당제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치 혁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국민의당의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은 말로는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 속마음은 자신들의 기득권이나 무소불위의 권력을 내놓지 않으려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의 결단을 촉구하고 우리 국민의당도 빠른 시간 내에 당론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정치권을 설득하는 일에 앞장서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그 국정원의 그 불법 예산 전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전면적으로 개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면적인 대수술이 되어야 됩니다. 언제부터인지 국정원은 불법 혈세 낭비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돈 먹는 하마가 되었습니다. 이제 국정원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서 일하는 국정원, 예산을 적법하게 집행하는 국정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국정원을 전면 개편해서 크게 조직을 개편할 것처럼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또 감감무소식이 됐습니다. 지난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 시절에 국정원 개혁을 얘기했더니 참여정부의 청와대에서는 착한 국정원 운운하면서 국정원 개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하실 건지 묻고 싶습니다. 또 국정원 조직이나 일하는 시스템의 전면적 개편도 중요하지만은 거기에 덧붙여서 국회의 국정원 감독권도 크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국회의 국정원 감독권은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회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제대로 설 수 있도록 전면적인 대수술, 전면적인 개편에 즉각 착수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승용 공동위원장님 말씀을 사양하셨는데 그래서 그러면 모든 발언 이것을 마치고 비공개 회의로 전환하겠습니다.